안녕하세요. 우리 1학년 C반 학생 여러분. 이제 6주차를 맞이해서 여러분 또 수업이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도 추석을 지나고까지는 그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이 계속되고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 공고사항에 따라 저희가 또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 또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은 일본 요리 특성, 조리 방법별로 쭉 분류를 해서 면 요리까지 다 했는데 맨 끝에 라면만 제가 남겨놨었습니다. 맨 위 그러면은 이제 우동, 소바, 면 종류에서는 우동, 소바 가장 대표적이고 소면이 우리나라와 같이 가는 국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 하면은 면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라멘입니다. 라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인스턴트 라면과는 조금 다르고요. 요 라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좋아합니다. 약간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면 요리로서 우동이나 소바보다도 요새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전에서는 주가소바, 중화식 소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반죽을 손으로 당겨 펴서 만드는 중국의 남면 그 발음을 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스턴트 라면과는 달리 국물에 이제 돈육을 구워서 이렇게 만든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된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만든 라면의 종류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을 가서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돈코츠, 그러니까 돼지에서 육수를 뺀 돼지 뼈나 이런 거에서 육수를 뺀 그 라면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간을 갖다 간장을 위주로 했느냐 아니면 이제 된장을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호불호가 확 갈리는데요. 일본 라면 너무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라멘 전문점 가면은 굉장히 진한 국물을 주는데 이것도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된 곳에 가보면 조금 더 연한 국물 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인가 종로에 일본 라멘집이 오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처음 가서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는 라멘 그러면은 인스턴트 우리 신라면 무슨 뭐 진라면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그런 맛이 납니다. 형태도 좀 다르고요. 그때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라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너무 앞선 분이 그거를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얼마 못 가서 문 닫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일본 라멘집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요새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도 있고 혹시 맛을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본의 라멘이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면 요리를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 요리 기본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일본 요리 기본적인 조미료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아마 이게 55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요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미료는 우리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조미료. 뭐 굳이 따지면 조미료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읽을 땐 조미료 이렇게 똑같이 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조미료는 설탕입니다. 설탕을 일본 말로는 사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또. 사또. 다 알다시피 설탕은 이제 사탕수수를 분해하고 분쇄 막 갈아가지고 농축해서 만든 원단으로 정제하는 것인데요. 가장 정백당 아주 정백을 잘 시킨 백설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 흑설탕, 황설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가공 방법에 따라서는 뭐 각설탕, 뭐 분설탕, 빙설탕 이런 걸로도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많이 백설탕을 이용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2년 전에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갔더니 거기서 그 사탕수수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집을 짜가지고 그 사탕수수 원당을 갖다가 이렇게 파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 2,000원 주고 먹었나? 먹으면은 굉장히 그 은은한 단맛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천연 사탕수수의 원액이죠, 원액. 착지백. 예. 그것을 먹어봤는데 그렇게 나온 그 착즙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수분을 다 증발시키고 끝까지 정제를 깔끔하게 한 것이 우리가 먹는 백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죠. 사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을 일본 말로는 시오라고 합니다. 시오 이리 오시오 할 때의 시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금만 말할 때는 오시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앞에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요리에 이제 짠맛을 더해주는 거죠. 짠맛을 더해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다른 조미료와 함께 그 식품을 첨가했을 때 약간 시큼한 음식에서는 단맛을 돋아주기도 하고요. 정제염이나 맛소금, 우리로 말하면 아즈시오라 그러는데 이런 맛소금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알고 그 밑에 부수적인 뭐 식염이나 정제염이나 이렇게 나온 부분은 우리가 식탁염, 뭐 지물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금을 시오 우리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쓰는 것이 식초입니다. 식초를 갖다가 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스. 여러분 식품학에서 식재료에서 배웠겠지만 이제 식초는 곡물로 한 또는 과실로 한 그런 양조식초가 있고 합성초,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합성식초가 훨씬 싸죠. 양조식초가 몸에도 좋고 좀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또 그거 말고도 우리로 말하면은 라임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것 그런 종류의 과일들이 있습니다. 뭐 다이다이, 가보스, 스타치 뭐 이런 것들 또는 레몬 이런 과즙의 향기를 식초나 초회 등의 요리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맛이 나는 설탕, 신맛이 나는 식초 이런 것들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 더해주면은 또 여기 감칠맛까지 다 이렇게 돋아집니다. 요것과 더불어 또 많이 쓰는 것 네 번째는 간장입니다. 간장을 일본 말로는 쇼유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쇼유. 예. 이 간장은요,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콩으로 만들죠. 대두, 또는 이제 탈취대두, 기름을 짜낸 것을 가지고 만드는데 일본에서는 또 밀가루 가지고도 밀가루를 가지고도 또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서 간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콩이나 밀가루에 소금을 가해서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서 만든 아주 독특한 향과 독특한 맛이 나는 그런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일본의 또 네 번째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양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장이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 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한 맛의 고이고치 쇼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고이고치 다 붙여서 고이고치 쇼유. 고이고치 쇼유는 관동지방은 맛이 또 색이 진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리 특색이. 그래서 이 진간장은 거의 대부분 많이 쓰고 있고요. 일반적인 간장, 보통 간장이라고 하면 이 진간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실습을 할 때나 간장 넣으라 그러면 이 진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간장에 반해서 조금 부드러운 맛이 있습니다. 이건 갖다가 우스구찌 쇼유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스구찌 쇼유. 우스구찌 쇼유. 예, 우리로 말하면 국간장 또는 연간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 관서지방은 색깔이나 맛이 연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물 요리, 생선 요리 이럴 때 은은한 향을 내는데 색은 변하지 않고 은은한 색을 내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세 번째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로쇼유, 시로쇼유, 시로쇼유. 여기 이제 신백자, 하얗다란 말 썼는데 여기 제가 이제 백간장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간장이 하얀색이야? 예, 뭐 엄밀히 말하면 하얀색은 아니고 좀 식용유색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맑은 그런 간장이죠. 요것이 이제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 삶은 대두, 콩도 좀 섞고 해가지고 누룩을 만들어서 염수를 가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우스구찌보다 훨씬 색이 연하고요. 맛은 그렇게 독특한 맛은 별로 없는데 독특한 균과 향이 있어서 요리를 할 때 색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색은 별로 안 변하고 간장의 향을 좀 내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그러한 그 간장이 바로 시로쇼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로쇼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다마리쇼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마리쇼유. 이 다마리쇼유는 앞에 시로쇼유와는 좀 다릅니다. 시로쇼유는 색을 안 내기 위해서 쓰는 간장이고요. 이 다마리쇼유는 맛에는 별로 지장을 안 주면서 색을 내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간장입니다. 그래서 색간장, 이 다마리쇼유를 색간장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밀가루 사용하지 않고 대두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된장 이렇게 해서 흐르는 물, 된장 이렇게 썩어서 흐르는 물, 썩었단 말은 그렇고 발효돼서 흐르는 물, 이런 것들을 모아놔 가지고 만든 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생선회라든지 아니면 조림이라든지 아니면 소스에 간장의 색을 좀 내고 싶다, 뭐 그 캐러멜 소스처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을 다마리쇼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장은 고이고추쇼유, 우스구찌쇼유, 시로쇼유, 다마리쇼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 고이구찌, 우스구찌, 시로쇼유, 다마리쇼유, 이렇게 네 가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념으로는 된장이 있습니다. 된장을 일본 말로는 미소라고 합니다. 미소.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본 된장을 먹으면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쓱 미소가 나와요. 왜? 우리나라 된장보다 좀 부드럽습니다. 우리나라 된장은 좀 진하고요, 구수한 맛이 강한데 일본의 된장은 좀 담백한 맛이 납니다. 딱 먹으면은 담백하고 순한 맛이 나니까 그냥 웃음이 씩 나와요. 그러기 씩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미소, 이렇게 외우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그 콩으로 만든 게 많죠. 근데 이제 쌀로 만들기도 하고요, 보리로 만들기도 한 보리된장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쌀된장, 보리된장, 콩된장 등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미소 여기 보고요. 된장을 미소, 예, 미소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미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림은 우리말로는 여기는 안 써놨는데 맛술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맛술, 그 소주에다가 누룩과 찹쌀로 혼합하여 당화시킨 단맛의 술, 예. 그 약간 달달한 맛이 나는데 술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술이에요. 알코올이 한 14, 5도 정도 됩니다. 마시면 취합니다. 근데 마시면은 좀 뭐라 그러나 저런 맛이 이렇게 딱 먹었을 때 토하고 싶은, 토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그런 맛이 납니다. 입에 이렇게 한 모금 물면. 그래서 토하고 싶으면 이걸 한 모금 드시고 토하면 굉장히 잘 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넣으면은 음식에 빛을 나게 하고요, 약간 단맛을 부여함으로써 음식 맛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 TV에 어떤 그 요리 전문가가 자기의 노하우라 그래서 설탕을 많이 집어넣는 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단맛은 식품에 아주 맛있는 맛을 더 부여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달아지면은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일본에서는 이렇게 미림을 이용해서
광택과 감칠맛, 그 다음에 생선에 아니면은 어떤 고기에 이런 맛들을 갖다가 냄새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번째를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케. 예, 청주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건 음료로도 사용하지만은 식품 재료로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의 맛을 내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이 미림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좀 더 음식에 부드럽게 쓰기 위해서는 한번 끓입니다. 살짝 끓이면 불이 확 나요. 그렇게 해서 알코올을 증발시키고 나면은 또 이렇게 쓴맛은 살짝 없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긋한 그 향기만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사케.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설탕이 있고요. 설탕, 사또라고 하는 설탕이 있고, 사또. 그 사또는 변사또,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 할 때 사또하고 발음 똑같습니다. 사또. 이방 사또 할 때 사또. 그러면 설탕이고, 오시오 할 때 시오 그러면은 소금이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시잖아요. 할 때 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장은 효유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된장은 먹으면은 웃음이 나온다. 미소. 그 다음에 미림. 이건 우리나라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사케, 청주. 요것이 이렇게 요 7가지는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미료고요. 이제 향신료가 있습니다. 향신료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고추냉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그게 올바른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전 그냥 와사비를 와사비라고 그냥 써놨습니다. 우리말로 고추냉이라고도 하는데 와사비 그 뿌리를 강판에 갈아가지고 생선회 등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매운맛과 향기가 일품이고요. 생물로도 유통되지만 요새 갈아서 진공 냉동 포장해서 유통되기도 하고 분말가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매운맛이 납니다. 매운맛. 와사비 따라해 볼까요? 와사비. 또 두 번째로 또 매운맛 향신료가 있습니다. 겨자입니다. 겨자를 갖다 일본말로는 가라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라시. 예, 이 와사비와 가라시 이 두 가지가 이세 향신료로서 쓰입니다. 와사비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생선회나 아니면 생선 초밥에 이미 많이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가라시, 그거는 이제 겨자입니다. 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가라시 앞에 도라는 말을 붙여 도가라시 그러면은 우리가 잘 먹는 고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가라시. 그러면 고추고요. 그냥 가라시 그러면은 겨자였지요. 그냥 우리의 그 고추하고 똑같습니다. 홍고추가 있고 풋고추가 있지만은 아무튼 이 고추를 그냥 고추 그 자체로도 쓰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무즙에다가 고추의 즙을 섞어 가지고 소스에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데코처럼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쇼. 우리의 산초 열매 또 그 잎사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열매를 산초라고 합니다. 이 산초를 가루를 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린 싹을 갖다가 사용할 때는 기노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명 등에 이용하고요. 이 산쇼 가루는 뭐 장어나 뭐 된장국에 이런데 살짝 뿌려주면은 많이 뿌리면 이상합니다. 살짝만 뿌려주면은 제품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 같은 것을 좀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생강은 효가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효가, 생강. 뭐 우리가 쓰는 생강하고 똑같습니다. 뭐 용도가 좀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슬라이스해서 초생강을 만들어서 초밥에 곁들여 먹기도 하죠. 엄밀히 말하면 곁들여 먹는 것이 아니라 뭐 입가심을 위해서 먹는 건데 그렇게 생강의 뿌리를 생강 열매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강대를 쓰기도 합니다. 육류 요리 같은데 냄새 제거, 생선 요리에도 냄새 제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그 5가지 우리 한번 봅니다. 처음에 있는 것이 와사비입니다. 와사비는 와사비죠. 고추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겨자를 가라시. 네, 맞습니다. 가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라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추는 앞에 도자를 붙여서 도가라시, 도가라시. 그 다음에 산쇼, 산쇼. 우리나라의 제피가루. 그것과 생긴 것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맛이 조금 다릅니다. 제피는 우리 그 추어탕 같은 데 많이 넣어서 먹는데 그 맛과 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쓰는 것이 생강, 쇼가.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미료와 향신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게 되었고요. 이제 그 조미료와 향신료는 요거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 요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두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 배웠던 조미료 중에서 조미료는 조미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탕, 삿도. 외워버리십시다. 설탕, 삿도, 삿도, 설탕이고요. 소금은 뭐라 그랬죠? 시오. 예,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식초였죠. 셔 할 때 스 이렇게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장을 갖다가 쇼유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웃음이 나온다 그랬죠. 된장, 미소, 씩 웃으면서 미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미료 5가지가 있는데 또 6번째로는 미림, 맛술이라고 했죠. 미림. 그 다음에 청주를 또 이 사람들이 향신료로 쓴다 그랬죠. 조미료로 쓴다 그랬죠. 사케. 예. 이렇게 7가지 조미료는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신료. 첫 번째, 와사비. 따라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겨자가 되겠습니다. 겨자는 가라시. 그 다음에 고추는 도가라시. 그 다음에 산초는 산쇼. 그 다음에 생강은 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조미료와 향신료를 한번 익히는 의미에서 제가 일부러 여러 번 반복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 하면서 반복되는 과정에서 용어를 이렇게 해달라 주시면은 좀 더 효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미료 할 때 설탕, 그러면 슈가, 삿도 이렇게 같이 외워버리는 겁니다. 뭐 소금, 솔트, 시오 뭐 이렇게 같이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면은 이 외국어로 그 조미료나 향신료 이름 알아가지고 조리사로서 손해볼 일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강이다 그럼 진저, 쇼가, 일본말은 쇼가 막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워두시면은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 책에다 영어로도 좀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조미료나 향신료나 재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책 뒤편에 보면은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생선 이름부터 시작해서 조미료, 식재료, 향신료 모든 것들을 조리 용어를 넣어놨으니까 그 모든 것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을 좀 골라왔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조미료와 5가지의 향신료, 7가지의 조미료와 5가지의 향신료, 이 12가지 이름은 다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알아챘어요. 아하! 교수님 이거 중간고사 내려고 하시는구나. 뭐 그렇다고도 말 못하고 아니라고도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외워두시면은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쉬시면서 그거 마저 외우시고요. 뒤에 이어서 또 다른 영상 제가 준비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설탕은 뭐더라, 소금은 뭐더라, 식초는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두시면은 훨씬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조리 도구, 우리 칼부터 그 사진을 보면서 조리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시겠습니다.